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화요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앞서 임시국무회의를 내일 별도로 잡았습니다. 이 정치권에선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움직임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도 윤미향 전 의원은 사면 결정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SNS에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사면 찬성 발언이 잇따라 나왔는데 여당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중진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윤 전 의원을 사법 피해자라고 옹호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와 별개로 하루 앞당겨 임시 국무회의를 잡은 데 대해 여권에선 사면과 관련한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미 사면 대상자가 좁혀진 만큼 갑론을 박을 길게 끌어서 득도할 것 없다는 이 대통령의 판단이 깔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향이 이미 서 있다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단 겁니다. 여당에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사면 움직임에 대한 공개 찬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해야 한다며 윤미향 전 의원을 사법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윤 전 의원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영배 의원도 검찰의 과잉 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인사들의 사면 복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올해는 꼭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겠다고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시절 이룬 성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도 언론들이 보도를 해주지 않았다며 언론을 겨냥했습니다. 윤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면 움직임에 직접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 대상에 오른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당초 앞당겨서 별도의 국무회의를 잡았네요. 네, 이 원래 그동안 관례상 사면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왔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는 걸 감안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상 사면에 대한 내부 방침이 정리된 만큼 서둘러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던 건데요. 여기에 이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의제가 이 사면 이슈에 묻히는 걸 방지하겠다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면 대상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번 사면 대상에는 이 여권 지지층의 요구가 많이 반영돼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와 중도층 사이에선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반면에 범여권 지지층에선 10명 중 7명 이상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원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 국정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에 중도층 일부 일탈을 감수하더라도 지지층 요구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조 전 대표의 경우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감안한 듯합니다.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살만한. 조국 전 대표와 함께 이 윤미향 전 의원 사면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윤 전 의원의 사면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윤 전 의원은 자신이 검찰을 비롯한 사법 탄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3대 개혁과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지지층의 요구보단 소위 개혁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이 윤 전 의원 사면을 강하게 지지한 것도 검찰과 사법개혁 동력을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논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발단이 된 게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항상 연례 행사처럼 반복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유행어처럼 회자됐던 체리 따봉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었죠. 가깝게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야권 정치인 사면 명단을 보내는 장면이 공개돼 곤욕을 치렀고요. 21대 국회에선 일본에 대한 강경 목소리를 내던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정작 일본 골프 여행을 계획하는 메시지가 포착돼 지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불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착되거나 여성 나체 사진을 보는 모습이 찍혀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휴대전화 리스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언론 노출이 쉬운 좌석 배치가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 국회 본회의장을 보시면요. 1층에 의원석이 있고 바로 위 2층에서 이 사진 기자들이 내려다보게 됩니다. 이 의원들 휴대전화 화면이 포착되기 좋은 구조인 겁니다. 이 때문에 보안 필름을 붙이기도 하고 카메라 각도를 피할 수 있는 의원석이 소위 명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들여다보면 헌법기관으로서 이 국회의원들의 공정 마인드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갖는 무게감이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미국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전화도 잘 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국회가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결국 의원들 스스로 권위를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해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황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